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더무모 재배 기술인데, 이제 더무모는 이제 실질적으로 지능증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모육모 상자의 그 파종량을 갖다가 300g, 그러니까 양을 나중 그런 보면은 종자를 갖다가 빈틈이 없이 쫙 뿌려놔가지고 한 15일 정도 되는 모를 이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방 관리라든지 이렇게 또 육모 상자 관리 이제 구입해야 되고 이렇게 힘들고 하는데, 요 방법보다는 기존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에 기존 이양기를 활용해서 심는 방법이 더 쉽고, 그래서 그 방법을 저는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은 이렇다고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이제 더무모를 하면은 우리가 육모 이수는 한 13일에서 한 1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15일. 그러니까 모가 어린 모를 옛날에 우리가 어린 모 심었잖아요. 어린 모를 이제 심는 그런 현상이 이제 됩니다. 되고 파종량도 200, 300g 이렇게 이제 쭉 놓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호가는 상자 수를 모 상자 수를 갖다가 이제 300평형당 한 6개에서 10개 정도 줄여두는 그런 이제 관점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유통을 줄여준다 그런 하는데, 요렇게 하려 그러면은 신경이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요 방법보다는 저는 이제 다른 방법, 기존 하는 방법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130, 220g 하고 이제 더무모는 이렇게 300g 종자가 거의 안 보면 어디 보면 청이 쌓일 정도입니다. 청이 쌓일 정도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상자 수도 일반 하는 것보다는 한 6개, 10개 정도 많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방법이 되는데, 여기 보면 보통 130g 예전에 우리가 많이 재배하고, 지금은 여러분들과 대부분 이렇게 해도 안 좋고 다 요 정도는 였잖아요. 200, 이제 제가 이제 그 농협 육모장에 그 있으면서 200g, 저는 이제 많이 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200g 넣어서 이제 육모를 해갖고 농가에 각 공급을 했더만 싹 다 육모 드물답고 다 불만이에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제 220g 해가 종자를 이제 그 육모 상자를 줬더만은, 이제 이것은 자기들 마음에 이제 들은 모양. 들었는데 육모 상자가 앞에서는 예를 들어 한 마지에 20개 이상 넘어 들어가는데 220g 넣으니까 육모 상자가 16개, 15개 정도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제 상자가 5개 빠지면 220g 넣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이제 200g 넣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하고, 이제 더무모도 300g은 이렇게 밀파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하면은 좀 힘들고, 그런 방법보다는 요모를 해가지고 상자 수가 몇 개 좀 더 들어가도 이런 방법으로 더무모를 심어주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파종량도 이제 이거 마찬가지고,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육모 하는데 봉단 주수를 이제 79주 요렇게 심으면은 5주 하면 상자가 29개 요렇게 이제 들어가고 하는데, 요것을 이제 배제해버리고, 요렇게 이제 한 70주 하면 35개 요렇게 육모 숫자가 적게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전용 상자는 이제 이런 것이 좀 있고, 인맥도 키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양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기존 이양기가 최소 50주, 60주까지 심을 수가 다 있습니다. 있지요? 조작. 그러니까 오늘 딱 공부 마치고 나서 오늘은 쉬시고 내일 이양기를 조작을 해 놓으십시오. 나중에 심을 때 돼서 조작 안 하면 싹 다 잊어버리고 못하니까. 내가 보니까 대부분 농가들은 지금 이제 37주까지 심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50주 시기도 너무 좀 드물장 싶고 하니까 금년에는 80주에서 60주 정도 심어가지고, 자, 그 주간 거리도 18cm 정도, 이렇게 14cm 한 4cm 정도 늘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좀 맞춰 놓고 금년도에는 내일은 이양기를 싹 다 이렇게 조정을 해 놓으세요. 그렇게 해놔도 수량에는 80주 심는 거나 60주 심는 거나 수량은 땡땡입니다. 땡땡. 그러니까 많이 써무게 심는 것보다 또 드무게 심고 나면 등발이 더 커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량도 많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심어주고 하고, 전용 이양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비싼 돈 주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제 37주까지 이렇게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7주 심으면은 이제 우리가 뭐 심을 때 보면 주간이 이제 30cm 이렇게 이는 딱 이양기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심는 거리가 요것도 30cm 딱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더분하게 큰 상만한 게 이제 뭐가 더분한 게서 이제 생기져 있는데 이는 30cm 곱하기 30cm 하면은 37주가 들어요. 팽당에. 그렇게 이렇게 너무 심으면 여러분들 너무 허전해놓고 심고 나서 고민이 많이 빠질 겁니다. 빠지니까 이거 하지 말고 기존 이양기 갖고 60주에서 이렇게 맞춰 놓으면 주간거리 18cm 이렇게 해놔 놓으면은 여러분들의 금년에 좀 돌병도 스러우고 문구병도 스러우고 병충해 방지하기도 농사 관리하기도 좀 수월사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참고를 하시고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그 제식 주수하고 이양 본수 다 조절하는 게 있으니까 본수 조절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5월달에 이제 5월달에서 6월 한 10일까지 이렇게 심는 것들은 한 5개 정도 나락 본수를 5개 정도 잡아 주시고 이제 6월 10일 이후에 좀 심는 것은 한 7개, 8개 정도 그렇게 잡아 주시면 되는데 20개 이상 많이 잡을 필요가 없어요. 뭐 상자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너무 진짜 20개 심으면 모들이 좀 약해가지고 이제 뭐 심고 나면 이제 날씨가 이양기 6월 달에 이렇게 심고 할 때 보면은 뭐가 식상을 입어갖고 많이 말라져 버립니다. 쏘먹이 심으면 이제 똑바른 뭐처럼 해가지고 뭐 심어 나면 야들야들 해가지고 강한 햇볕에 한낮에 심어 놓으면 나락이 다 말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튼튼하게 이렇게 이제 좀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300g 이상 요렇게 모를 이제 요 심어 놔놓으면은 한 200g 해놓으면 한 20일까지는 거름을 안 줘도 돼요. 육무상자에. 그런데 이제 300g 이상 쏘무게 심어 놓은 거는 한 15일 되면 이제 거름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모판에 키가 작다 보니까 그래요. 모판에 거름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래 될 수 있으면 모판에서는 거름을 안 주고 시집을 보내주는 게 좋습니다. 거름을 주면은 이게 야들야들해 보들어 가지고 모를 심어 놓으면은 식상을 입어갖고 그 배가 많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모판에서는 모를 땅땅하게 노릇tumtum 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그 본답에 심어야 햇볕을 봐도 안 시들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름을 주는데 혹시 이제 뭐 키가 안 큰다 그러면은 요소나 질소 이제 그 유한 비료를 주려 그러면은 비료를 이렇게 줘버리면은 뭉탕뭉탕 줘버려요. 그래서 요때 모자리에서는 물 한 마리에 우리가 그 집에 밥 먹는 숟가락 있잖아요. 그 한 숟가락 뜨면은 한 요소 40g 정도 됩니다. 요거를 한 마리 물에 타가지고 고루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료를 바로 뿌려주면은 아무리 고루 뿌린다고 뭉탕뭉탕 가잖아요. 갔는 데는 이렇게 이제 층이 이렇게 생겨버려요. 그래서 뭐 봉도 안 그러고 하니까 물에 타가지고 한번 뿌려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이 많으면은 이제 계산해갖고 지소를 이어주면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 육모 이제 요소를 조금 이어주라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모짜리 할 때 보면은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이 노래 이제 육모를 하고 난주 병중에 놀던 하지만도 모짜리 하는 것이 좀 팽팽하게 좀 보기 좋게 우리 사람들 보기 좋게 하면 모두 잘 크는데, 그만 대충 하다 보면은 모판이 부직포 씌워 놓을 때는 참 멋지었었는데 부직포를 벗기고 나면은 다 막 울퉁불퉁 해갖고 멍지는 경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짜리 모판도 좀 고릇하게 좀 주시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천에 계신 분들은 좀 동네 어디에 콘크리트 바닥 있는 거기다가 밑에 비닐을 깔고 그 위에다 딱 놓고 부직포를 덮어버려요. 팽팽하니까. 그래갖고 이제 물 줄 때 되면 물 주고 이제 그런 방법인데, 조금 농사 짓는 분들은 이제 공동 그런 모자라 할 공간이 있으면 그렇게 활동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를 이제 심는 시기가 보통 보면은 이제 5월달 요렇게 되면은 이제 5월 중하순 되면은 이제 17도 요렇게 되는데, 5월 하순 돼야 우리가 이제
한 21도 정도 모가 정상적으로 걸 수 있는 온도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직벌할 때 보면은 한 달 전에 심으라 그랬다고 5월 초, 4월 말에 막 심고 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았었는데 지금도 너무 모를 갖다가 일찍 심을 필요는 없어요. 없고 우리가 모 심는 시기도 한 달 전에 5월 달에 심은 나락이나 6월 20일에 심은 나락이나 수확할 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똑같지요. 일찍 심은 나락이나 늦게 심은 나락이나 똑같은 나락도 그러하니까 여러분들이 일찍 심어가지고 일찍 고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심어가지고 보통 보면은 한 5월 25일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심을 수 있는 6월 15일 정도 요때 심어주는 것이 좋고 지금 이제 뭐 지렁청이가 저도 생각에는 이렇게 이제 이한기도 6월에 한 15일 정도 이렇게 심는 것보다는 좀 늦게 6월에 한 10일에서 이제 6월 20일 정도 좀 늦게 심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영호지미 같은 거는 한 5일 정도 좀 당겨주는 게 좋아요. 요 시기에서. 그래서 이제 영호진미는 요 시기에 이제 5월 20일부터 6월 한 안정적 심으면 6월 10일 전에 심어주시고 다른 품종은 좀 요 시기에 6월 10일에 20일까지 이렇게 심어주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락이 쌀이 잘 만드는 시기가 22도에서 23도인데 요 시기를 맞춰주는 우방기 가서 좀 늦게 출수가 될 수 있게끔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80주 심는 거 100으로 잡았을 때 60주 심으면 등수를 수량도 100까지 넘는다. 그러니까 50주, 37주 하면은 조금 수량이 떨어지면 그래서 한 60주 정도 잡으면 수량이라든지 80주 심는 거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금년도에는 좀 담상하게 그렇게 심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이제 그럼 주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밑거름하고 가지거름 이제 이게 분열 비고 이삭거름 NK 비료 주는 시기인데 요 비료를 갖다가 보통 보면은 한 번만 주고 말라크는 분도 있고 또 맞춤 비료 같은 건 이제 요 시기별로 주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하도 거름을 많이 주고 해서 이제 종연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내 지금 우리가 이제 옛날에 탐나서 할 때는 이제 질소 함량 기준을 많이 하는데 질소 함량 기준을 하는데 이제 요 9kg를 주는데 옛날에 이제 7kg 줬어요. 좋은 쌀을 만들려고 진짜 밥맛이 좋은 쌀을 만들려고 하면 7kg 주는데 그래도 이제 좀 수량하고 놓은 이제 포준적으로 하는데 9kg 주는데 요 9kg를 줄 때 이제 미끄럼은 절반은 미끄럼 주고 이삭거름 가지거름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제 주는데 보통 미끄럼은 맞춤비를 줄 때 이제 한 포 주고 300평에 한 포 이제 이렇게 주고 용가리 이제 염화가리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가지거름은 요소를 주고 이삭거름은 NKP를 이렇게 이제 줍니다. 주는데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이제 9kg를 기준했을 때 여름은 이제 복합비로 이제 이것이 이제 질소가 22% 들어가 있어요. 질소가 22% 들어가 이제 인산이 10%, 8% 요로 들어가는데 요 이제 성분을 보면은 우리가 요 비료를 미끄럼을 주려 그러면은 300평에 한 포 주면 돼요. 300평에. 300평 요 거름을 줄 때는 한 포를 미끄럼을 주면 되고 그다음 이제 가지 거름은 요소를 6kg. 그다음 이제 이삭거름도 이제 NK 비료 이제 18원 11kg, 28원 7kg 이제 질소 성분이 많으니까 요렇게 이제 주면 되는데 대부분 여기 이제 맞춤 비료는 여러분들이 지금 작년도에 그럼 얼마 정도 줬습니까? 300평당. 한 포 더 줬지? 예? 두 포? 두 포 하니까 2배 나야 될 겁니까? 2배 안 오고 멸구만 들고 호밍노만 묵지. 그래서 금년에는 요 비료를 줄 때 이게 이제 정상이 이제 다른 전작물 안 심고 나는 그런 말 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주고 이제 300평에 이 맞춤 비료는 16호는 300평에 한 포 정도 줘야 되는데 요 이제 이 도가리 이제 그 갱시 정리한 도가리들의 요 숫자를 얼마만큼 주라고 딱 표시를 해놨습니다. 요렇게 이제 꼭 좀 주시고 그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는 이제 시기별로 안 주고 완화성 비료라고 한 번만 주는 비료 있잖아요. 한 번만 주는 비료. 단 한 번 비료. 이제 요게 이제 단 한 번 병 오래돼가 요는 질소 함량이 낮으면 18kg인데 요는 300병에 2.5%입니다. 2.5%.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이제 30, 32, 31, 30, 22, 19 요는 질소 함량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뒤에 이제 두 번째 인산과 카리 성분자 요는 각각 틀리고 크게 이제 기준은 요거는 좌우하지 않기 때문에 질소 비료 기준을 해가지고 이게 한 뿌에 질소가 6.4kg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준을 해가지고 요것은 30짜리는 여기 이제 한 마지에 한 포. 그러니까 300팩 같으면 1.5포가 되겠습니다. 1.5포가. 한 포 반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한 포만 요렇게 주고 나면은 요 비료는 딱 미끄럼을 주고 나면은 이게 연중. 우리가 뭐 비누를 갖다가 쉽게 말해서 요는 분열 빌 때 주는 비료고 이제 가지그램, 이삭그램 이렇게 주고 딱 안에 비누로 싸놨어요. 그리고 이제 요 비료를 주고 난 노래 보면 그 껍질이 하얀 껍질이 많이 더 어리지. 그런 이제 비료 성분이 아니고 그 비료 성분을 갖다 싸놓은 그 우찌 보면 이제 껍질 포장지입니다. 포장지.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비료가 다 떠내려간다고 걱정은 아닌데 그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이제 껍질이 까지면서 이제 비료가 녹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요 비료를 요만큼 주고 나면 요 비료는 논이 평생 가도 노래가 있어요. 그럼 양이 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비료를 내 새끼가 노래가 있는데 줄까 말까 하다가 이삭그램이라든지 요 비료를 주면 싹 다 도둑 다 되고 하나도 못 씁니다. 그래서 요것은 요 맞춤 비료 요 비료를 준 데는 요 양을 딱 주고 나서 아예 비료를 주지 말고 혹시 그래도 좀 거름을 줘야 되겠다 싶으면 염화가리 있잖아요. 가리 비료. 염화가리는 항산가리. 요런 비료를 조금 주면 돼요. 안 주고 이제 양은 놉니다. 그렇게 이제 주면 되지. 딱 요선 한 번만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비료를 주는데 이제 특이할 상은 이제 가축 분노 있잖아요. 가축 분노. 그 다음 이제 마늘, 양파 이렇게 이제 거름을 많이 준 논에는 밑거름을 갖다가 줄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해담배, 작년도 심으신 분들 이제 우작으로 이제 심는 거 있잖아요. 그때 밑거름 주지 말고 그대로 나락을 심으시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가지거름이라든지 약하다 싶으면 이제 이삭거름을 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밑거름은 주지 말고 그다음 이제 사료작물, 맹류, 이제 ጭ냐물 이제 거름이 적은 이런 작물도 그 양을 좀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 질소 성분이 다 사료작물 이런 데 보면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배를 한 논에는 비료량을 좀 줄여줘야 됩니다. 주고 이제 질소분이 많은 논, 그러니까 그런 기가 이게 도복 됐긴가 안 됐긴가 또 미끄럼을 줘도 내가 그런 양을 적게 줬는데도 잎이 짙어 가지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이삭그램 너희들이 이삭그램 주는데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할 때는 고민하지 말고 염화가리나 항산가리 요 양을 좀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질소 성분을 주지 말고 가리 비료만 주시도 뭐 도브하고 되는 데는 이상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꼭 주시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도일병하고 흰 잎마늘병, 뭉구병, 홍맥나방은 좋아하는 게 질소 비료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 많이 좋은 데는 내가 약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런 양만 줄이면은 이것들이 안 옵니다. 와도 조금 오고 말지 많이 좋나 우리가 식당에 가도 그렇잖아요. 내 반찬이 맛있는 거 있으면 그 반찬만 다 먹고 가버리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내가 우리 논에 가서 나락이 그런 기가 이거 단단하게 끝났으면 좀 무어보자고 무도 자기가 묻는 입이 아프니까 안 먹어요. 그래서 요렇게 그런 양만 금년에는 좀 줄여주시면은 아까 뭐 작년에 우리가 이제 그 이삭 그럼이라든지 이런 거 주고 또 나락이 등수 있다 안 되고 기상제로 쭉정이가 많이 녹아 있는데 요 점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벼농사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딱 주의해서 주시고 혹시 제 하는 이야기가 저 자석 하는 이야기를 못 믿겠다 싶으면은 싹 다 하지 말고 한두 가지만 딱 요대로 실천을 해 보십시오.
하고 괜찮다 싶으면 우명령부터 해보시고 그렇게 해도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는 이제 비료 조견포니까 참고하시고 이것도 질소 비료 그래 요렇게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 등석부락에 팽팽하게 팔지 쫑쫑하게 심어놓으면 햇볕 보는 양이 적으니까 쌀이 안 만들어지고 요렇게 이제 드무모래 담상하게 심으면 햇볕 보는 양이 많기 때문에 등숙이 잘 되는 겁니다. 원리는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제식 본수도 보면은 이제 한 3개, 4개, 요 5, 요렇게 이제 우리 정상적으로 심은 시기에 요렇게 3개에서 5번 요렇게 심으면 100% 분열 20개 이상은 막 가지가 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개 이상 놓은 그 외의 거는 21개부터는 필요 없는 가지예요. 그래서 20개만 놓으면은 나락도 이제 그 드문해가지고 바람도 잘 통하고 나락 등수도 잘 되고 하니까 본소를 적게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살충제 처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자 처리할 때 물 박으면 이렇게 비워볼 때 상자할 때 이제 모상자가 이제 적게 잡히면은 예전에는 30개 기준으로 해서 싹 다 한 마지 이제 300평에 30개 들어가니까 그걸 이제 한 봉대 다 뿌렸는데 지금 적게 들어간다고 해갖고 한 봉대 갖고 이제 뭐 50개, 40개 그래 뿌리지 말고 300평에 내 눈에 들어가는 양만큼 그 상자를 갖다가 들어가는 양만큼 다 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방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초제 뿌리잖아요. 제초제도 보면은 내 눈에 제초제가 아까 뭐 올방개라든지 올미라든지 이런 특수한 잡초가 나는 데는 우리가 농약방에 가서 내가 그런 잡초가 많다 그 이야기해가지고 그 전문약제를 갖다 뿌려야 됩니다. 뿌려야 되고 일반 다른 보통 약제는 그만 요즘 피 같은 것도 잘 죽고 하니까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만 지켜야 될 것은 우리가 제초제를 뿌리고 나면은 대부분 다 예전에는 딱 물개에다 그 제초제 봉다리 탁 거꾸로 끼워가고 딱 꼽아 놓잖아요. 물도 빼도 맞지 말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은 이 5일 동안에 내 논이 안 말라야 돼요. 그러니까 높은 부분에는 논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는 싹 잡초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밑에 흘러가는 논은 물개를 막아 놓도록 해도 한 이틀 후부터는 물이 조금씩 들어가고 논바닥에 안 마르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5일 동안은 요 바닥에 물이 잔잔하게 있으면은 풀이 전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제초제가 어떤 부분들은 그게 안 듣나 큰 제초도 있겠지만도 대부분 보면은 내 나락논이 논바닥이 좀 높은데 말라서 그래요. 그래서 조금 높더라도 해도 물을 갖다 조금 깊게 돼도 나락만 안 잠기면은 제초제 그 피해가 없으니까 물을 조금 많이 돼가지고 제초제를 뿌려주면은 그 풀이 하나도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제는 5일 동안에 논바닥이 안 마르게끔만 관리를 해주시면 풀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무는 전파는 자 여러분들 여기 안 할거 이제 심는 방법 자료를 참고하시고 잡수배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예전에도 이제 쭉 제가 이제 한명산 그때 자주 오면서 쭉 보면 논바닥에 기계 이양을 해놓은에도 잡수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잡수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영호진미를 심고 나서 논바닥에 떨어지면은 그 이듬해 싹이 틈에서 이제 이게 변형이 돼 가지고 잡수배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고 이게 이제 기계 열이 갖고 잡으면 수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볼수록 해갖고. 그래서 잡수배가 이제 올라오면은 요것을 이제 어떻게 잡느냐 그러면 잡을 방법이 별로 없어요. 특별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계 이양하고 육모상에다 보면 자가 제종하시는 분들은 그 종자에 잡수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3초부 있으면서 농가에 육모를 했는데 잡수배가 이제 처음에 초창기는 기다리병 주셨는데 보니까 싹 다 잡수배가 많이 자기 육모하는데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잡수배가 논 포장해서는 종자로 활용하지 마시고 해주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잡수배가 작년에 논에는 지금 생가리를 하지 마시고 기백가를 하지 마시고
지금 물꼬를 싹 막아 놓으세요. 오늘 가셔갖고 우리 논에 잡수배가 많이 났다. 이런 논에는 물을 딱 막아두고 비가 오면 자연스럽게 있는 논바닥에 떨어진 피라든지 잡수배 종자라든지 이게 이제 침종이 물을 먹고 이제 침종이 되잖아요. 싹이 물을 먹고 나서 한 5월 초 돼서 싹이 나락보다 일찍 올라옵니다. 일찍 올라오면 많이 올라오면은 뭐 그라목선이라든지 이런 전면 제초제를 쳐서 싹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리고 나서 논을 갈아서 모를 심으면은 일단 그에 있는 잡수배는 많이 올라와 다 죽기 때문에 그 밀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해주시고 여기서 보면은 요 논에 지금은 물을 일부러 댈 필요는 없이 물개만 만나면 비 오면 해서 요를 갖다 지니까 5월달 정도 돼서 선대성 제초제를 살포하고 나서 한 4월 동안 말려 나서 생가를 해서 심으면은 잡수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등수도 우리가 나라 빌 때 되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콤바인이라든가 바인더 이렇게 빌 때는 비고 나서 또 논에서 볏짚을 씌워놓고 말리고 했는데 지금은 싹 다 콤바인 갖고 바로 수확을 하기 때문에 수확할 때 보면 한 30%는 우리가 그 볏짚에 있는 영양분을 갖다 거의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늦게 좀 배주는 것도 우리가 수량을 갖다가 하고 등숙이 잘 될 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볏짚에는 한 26%가 그 볏짚에 영양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될 수 있으면 늦게 있으면 볏짚이 있는 영양분을 쌀로서 옮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것은 출수 시부터 해갖고 45일 정도 돼야 쌀이 이런 형태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온도 21도 정상적인 저온에서 하는 것보다는 고온에서 하는 것이 쌀알이 건강살이 많고 길쭉쭉쭉 해가지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등수도 잘 안 되고. 대부분 작년도에 보면은 이렇게 등숙이 잘 안 된 쌀아기 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소가 내 집에 쌀이 맛이 있으려고 그러면 질소 비료가 적게 달아간 쌀이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해놔도 자기에 있고 맛이 좋고 한데 질소 그러면 많이 준다 보면 쌀이 퍼석퍼석하고 묵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질소 비료를 주고 단백질 함량을 낮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논에 이양을 하고 나서 6월 달에 이양을 하고 나서는 분열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접어들면은 요때 올라오는 그 분열되는 가지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때 올라오는 가지는 청미가 많이 생기거든요, 청미가. 그래서 7월 달에 요때 허세기 칠 때 6월 말에서 7월 한 20일까지 요때 논에는 요 정도 논이 바짝 갈릴 정도로 논을 말라버려야 돼요. 논이 실금이 갈 정도 요렇게 해놔놓으면 구두를 신고 들어가도 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해야 나락도 여무고 뿌리도 깊게 들어갑니다. 공기 따라서. 그렇게 하고 난주 도복이라든지 이렇게 강화하니까 요 때는 7월 때는 논을 바짝 말라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중간에 7월 후반기부터 8월달, 9월달 요때 보면 여러분들이 요때 그 나락 논에 손을 담가 봤습니까? 예전에 새누리배 같은 경우는 나락 끄트머리가 벌겋게 변해버렸어요. 밑에 요때 나락 논에다 밑에 손을 담가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곤 목욕탕에 들어가는 온도보다 더 높습니다. 뜨끈뜨끈해요. 그렇게 나라 한 포기 뿌리를 빼보면 뿌리가 벌게 가지고 하얀 뿌리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생육이 정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요 시기에는 우리가 합전에도 물이 많은 지역에서는 물을 갖다 대다 빠진다 그래서 시원하게 물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 때는 물그릇을 해주면은 뿌리 새뿌리도 빨리 많이 나고
비료 생육, 이제 나락도 생육이 이제 좌우적하냐. 요 때는 물 걸러대 주시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물이 되는 거 딱 가다 놓지 말고 물이 절절절 흘러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요 때 우리가 이제 수확 시기에 보면은 요 때는 한 9월 말이나 요 때 10월 달 되면 나락도 한 배 놓고 뭐 한 달 정도 된다. 그때부터 논을 바짝 말아버립니다. 그때 이제 요 때는 바짝 말르는 것보다 논이 안 마르게끔 한 일주간 물을 뗐다 빼줘야 그렇게 해줘야 나락도 생육이 제대로 돼 가는데 그렇게 이제 한 달 전에 바짝 말아보면 뭐 나락 쌀맛 댕글대가 건강 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콤바이 들어가도 안 빠질 정도만 되면은 늦게까지 물을 대줘야 쌀이 댕글댕글 등수기 좋은 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때는 후반기나 논에 물을 가다 놓는 것이 아니고 배가 물을 흡수할 수 있게끔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수확 시기도 이제 보면은 이제 조생종은 50일, 이제 중만생종은 60일 정도 이렇게 이제 수확하고 이제 출수가 되고 나서 우리가 8월 20일에 출수가 되는 것도 뭐 9월 20일, 10월 20일 요때 돼야 60일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수확하려고 뭐 8월 20일 수확하는데 보통 보면 5월 20일은 6월 5일 정도 되면은 그때 이제 8월달 이제 영어주민은 출수를 하는데 그러니까 10월 한 20일 정도 돼야 수확이 가능하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일찍 이제 특히 영어주민 같은 건 너무 일찍 수확을 하면 새파랗게 있는데 수확하면은 청미하고 미숙미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큰 이삭 말고 밑에 잔잔하게 큰 이삭들이 청미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쌀 품질을 떨어뜨리고 하니까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지을 때는 물을 딱 끊어서 주고 후반기에는 또 물을 갖다가 이제 담가 놓지 말고 안 마를 정도로 대주시면은 청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수확 건조도 그렇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종자용으로 쓸 때는 40도 정도 이렇게 맞추고 일반 우리가 곡물 이제 수매용으로 낼 때는 40도나 50도 요 온도에서 이제 그 말라서 내면은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너무 고온을 하면은 이제 발화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종자용으로는 제저 온도를 낮춰서 자기 쓸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뱅충해입니다. 뱅충해는 우리가 이제 뱅충해도 이제 곤충, 선종 이래 가지고 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쌀에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삭돌병도 병이 이제 등하면 쌀이 이렇게 이제 변색미가 생겨요. 세균성 병, 마른병, 이제 노린재가 빠르면 이렇게 쌀이 반전미가 이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짜리 육모 피울 때 보면은 자, 모에서는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이제 입꽃병하고 뜬모 종류가 나오는데 입꽃병은 모판에 곰팡이가 보이면 입꽃병이고 이제 뜬모는 이제 우리가 일반 생리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병은 아니고 모가 이제 생육이 정지되고 죽고 하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입꽃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얀 곰팡이가 핍니다. 그런데 입꽃병이든 뜬모든 다 기상에서 오는 원인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짜리를 할 때 4월 말이나 5월 달에 이렇게 모짜리 할 때 밤에 온도는 낮고 낮에 온도는 뜨겁고 그러니까 모짜리 부직부 덮어 다 놓으면은 다 고온 비에 저온 비에 이게 햇빛가 조금 있다가 입꽃병이 되고 뜬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꽃병 뜬모가 되면 모짜리를 이제 관리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뜬모 싹 다 뜬모나 입꽃병이나 그 비에 오는 행상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하고 이제 하는데 이렇게 고온과 이제 그 저온 피해를 이제 최대한 줄여두시고 특히 모가 한 두세 발 정도 이렇게 났을 때 우리가 모 심을 때까지 부직포를 꼭 씌워놓고 있잖아요. 꼭 씌워놓고 원인은 키가 작다고 이불로 이제 벗기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부직을 꼭 심어 놓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6월 한 10일 이후 정도 되면 온도가 30도 올라가면 부직포를 벗겨줘야 돼.
벗겨주고 물을 갖다가 좀 깊게 줄 때 밤에는 좀 깊게 대주고 낮에는 물을 살끔 빼주고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심을 때까지 부직포 덮어 놔 놓으면은 뭐가 이렇게 부직포 안에서는 뭐가 뱅뱅하게 보기 좋다가 벗겨 놔 놓으면은 꽃뱅이라든지 뜬무라든지 고운 좋은 배가 싹 많이 와고 아따 우리 몸 못 식었다 너 뭐 좀 주라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부직포를 벗겨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육모 상자에다가 종자장을 여기서 많이 뿌렸을 때 또 상자가 좀 상토가 좀 물기가 있고 할 때 이를 뜯지 못하고 이제 나락이 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 때는 혹시 이제 검증하지 말고 물을 약하게 해주고 위에 물을 뿌려주면 싹 내려앉습니다. 들뜬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백화모도 여러분들이 이제 녹화장에 이제 상자 쌓기를 하고 나서 본답에 이제 내놓으려 그러면은 대부분 보면 한낮에 많이 내놔요. 한낮에. 햇빛이 땡창에 나를 때 그때 내놓지 말고 좀 늦게, 오후 늦게 이렇게 내주셔야 돼요. 한낮에 하면은 이게 백화모 하얗게 되다가 강한 빛을 보면은 뭐가 파란색이 안 돋아갑니다. 안 돋아오다가 결국 이제 죽는 경우가 많은데 후반기 오후에 돼서 좀 시원할 때 모를 내면은 이런 큰 피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온장에, 저온장에 이런 것도 다 뭐 이제 대부분 보면은 예전에는 모짜리를 참 정성 들여서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대충 모농사가 반농사 이야기하면서 대충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반 바닥도 고르지 않게 이제 하고 이제 그러 하는데 못반 좀 고릇하게 해야 되고 여기 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육모 구멍 상자가 많을 때는 물이 좀 스며들고 그 수분 양분 공급이 잘 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상자가 하면 구멍이 한 5-6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올라가서 잘 안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요 바닥을 고릇하게 해주고 물고 고랑도 요렇게 딱 좀 좋게 해서 물이 잘 빠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서 하면은 큰 고온 전장에 피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납에서는 이제 우리가 제일 이야기한 목돌병, 입돌병, 흰 인바람이 제일 문제인데 돌병도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이제 포장이 형성되고 이제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돌병 하면은 항상 질소 비율을 생각해야 돼. 알고 있으면서도 보통 보면 이삭그름, 가지그름 줄 때 요소 포대를 딱 울러 메고 가면은 요 한 포대를 줘야 되게 올라가면 딱 그름을 고르타에 주고 나서 조금 남으면은 요것을 갖다 다시 싹 다 또 뿌립니다. 저 안에 고루 뿌리는 게 아니고 그만 앞에 서갖고 물기 앞에 서갖고 쫙 뿌리고 나면 그 부분만 돌병이 와버려요. 그래서 요 이제 혹시 이제 이삭그름, 가지그름 줄 때 필요가 남으면 갖고 와서 고추라든지 주면 되는데 굳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남는다고 해갖고 에라 뭐라고 주면 나면은 돌병이 딱 오고 이제 삼천포 그 한 군데 가거는 이제 그 이삭그름 분질비 요 주면서 앞도로 앞에서 논두렁 앞에서 이제 부목이 이제 그 뭐고 살부비가 한번 싸고 뒤에 가서 한번 싸고 가운데 갭지는 부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분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만 돌병이 팍 들어 앉아가 벌가 내려 앉아버려. 그래서 이제 돌병 요것은 이제 뭐 품종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질소 비료만 적게 주면은 돌병 하나도 안 옵니다. 그렇게 그럼 주는 방법도 좀 금년에는 개선을 해서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돌병이 이제 이렇게 발생이 되고 하면은 우리가 농약을 방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한 2-3번 이상 쳐야 방제가 돼요. 그래서 2-3번, 그럼 좀 적게 주면 2-3번 치는 농약제가 요즘 비싸잖아요. 농약가 비싸서 소리 하지 마시고 안 치는 것이 효과적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발생되면 이제 발생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한 번 더 방제를 해줘야 돼요. 최소 2번은 발병된 논에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몽고병입니다. 몽고병은 지금 우리가 이제 대부분 80주 이상 촉촉하게 이렇게 들어갈 구멍이 없잖아요. 바람이. 예, 바람이 80주 심으면 나면 들어갈 구멍이 없는데 요 50주 이제 이렇게 60주 심으면 요 공간이 열정하면 바람이 싱싱 통합니다. 통하는데 이렇게 되면 몽고병이 이제 발생이 적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심을 때 이제 대부분 80주 이렇게
심으면 놔두고 포기도 많이 잡습니다. 그러니까 80조 혹시 심더라도 한 3개, 4개쯤 야들하게 심으면 이렇게 많이 빼빼 안 건데 잡는 것도 많이 잡고 하니까 이제 무병, 돌병이 같이 많이 오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때 흰 잎마른병, 이것은 이제 우리가 침수되는 지역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나락이 잠기고 하면은 흰 잎마른병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발병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해가지고 좋은 물을 쓰고 하는데 여러분이 농술에 있는 물을 갖다가 여기다 옮겼다 그러면 없는 흰 잎마른병도 요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흰 잎마른병 약을 방제할 때는 없는 포장부터 먼저 치고 방든 그 포장을 뒤에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있는 포장에 치고 나서 없는 포장에 가면은 그 있는 병을 갖다 옮기는 겁니다. 차라리 안 치는 것보다 못할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은 항상 깨끗한 물을 없는 포장부터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침수되고 나서 이제 요렇게 이제 포장이 많이 변합니다. 그 다음 이제 요것은 이제 세균성 배를 말한 병인데 요것은 8월 달에 보면은 기온이 한창 뜨거울 때 따신 바람이 불어오면서 나락 이삭에 이제 그 피해를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불스름하게 이렇게 말리 가고 이제 돌병처럼 그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종자 소독할 때 같이 이제 그 소독을 해 주셔야 되고 특히 이제 우리 보급종 노는 것도 종자 소독이 하나도 안 된 겁니다. 소독 다 해줘야 됩니다. 지금부터 노는 종자들은. 그리고 이제 깨식 무늬병 요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유기물 배집도 이제 돌아가면서 금년에 연돈에 이어시면 내년에 전원 요구 해갖고 한 갱년째로 배집도 좀 넣어주고 그 다음 째 이제 그 유기물 대비도 한 좀 넣어주고 그래갖고 자 지력을 좀 보약을 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깨식 무늬병이 안 오지. 요거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깨식 무늬병이 많이 발생되고 이렇게 거의 쭉증이 형태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파리가 상해버리거든요. 상해피면 공장이 안 들어가잖아요. 쌀마늘 공장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쭉증이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상누는 곰팡이병이고 배주무늬 많은 병 참고하시고 오갈병 그 다음 이제 충해입니다. 그런데 배멸구가 작년도에 배멸구가 이제 어떻게 많이 왔나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전년도에 중국에서 배멸구가 많이 발생이 됐어요. 발생이 되고 후반기에 7월 달에 요때 돼서 배멸구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이제 배수확이 거의 끝나가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구름을 타고 저기압을 타고 날아오는 거예요. 날아왔는데 요놈들이 적게 날아가시면 됐는데 이제 구름 타고 물기 없으니까 비례가 중국 쪽에 많이 되고 하니까 몽땅 날아와 버렸어요. 몽땅 날아가지고 이 구름 타고 툭 날아가지고 군데군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은 노래 쭉쭉 떨어지고 우선적으로 떨어지고 그런 게 없는 놈 물기 없으면 나중에 뒤에 가서 묵고 하지만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발생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멜구가 사는 기간이 며칠 정도 되겠습니까? 30일이거든요. 30일. 30일 되는 걸 갖다가 3번 번식을 해요. 3번. 3번 번식을 했는데 우리가 멜구를 잡으려고 해도 약을 맞은 놈은 죽는데 안 맞은 놈은 계속 알을 낳고 해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멜구가 이렇게 이제 폭사폭사 내려앉고 많은 피해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멜구는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한 2세, 3세도 경과하고 이제 7월 하순에 우리나라는 이제 피해 날아가지고 멜구 요놈은 볏짚 최고 밑에 들어갑니다. 물이 없으면은 물이 있는 위에까지 최고로 밑에 내려가요. 자기들 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멜구약 칠 때 물을 대야 말까 그런데 물을 대고 쳐야 돼. 제대로 위로 끌어올리죠. 멜구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멜구를 이제 고사하고 이제 멜구 수면 위에 이제 10년 붙어 있다가 비례시는 이제 한 25일, 35일, 7일 항순에 이제 핵이 이제 알을 갖다 많이 했어요. 밑에 보면 배지 보면 하얀 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때가 있고, 작년도에 우리가 이제 7월 초순에 한두 마리 날아올 때 그때부터 방제를 해놓으면은 좀 괜찮고, 이거 한두 마리 괜찮겠지 싶어가 이따가 추석 때 몽땅 우리가 폭탄을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그것도 이제 삼천포 지역에 보면은 그 하력발전소에서 저 고성으로 가는 그 길이 딱 바다가 딱 길이 통로가 뚫려 있어요. 다른 지역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 통로가 따라오면서 쫙 들판이고 막 쫙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잘 올 수 있는 그런 지대에 뱀물과 많이 이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아올 때는 날개가 이렇게 긴 놈이 날아옵니다. 멜구가 이제 중국에서 날아올 때 긴 놈이 날아오다가 딱 우리 와서 자, 요 정착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날개가 없어져 버립니다. 날개가 없어져 버리고 요 놈이 이제 요렇게 날개가 없으면 알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요 놈은 450개, 이는 380개. 그러니까 한 마리가 알을 갖다 400개 이상 놓으니까 약을 쳐도 약을 맞은 놈은 죽지만 한 마리가만 살아 있으면은 딱 자고 나면 400개 알이 생기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쳐도 약 효과가 없다고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멜구는 이렇게 이제 그 밑에부터 쭉 하는데 요는 이제 중국 여기서 우리나라 정징에서 가서 이제 조사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멜구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제 1차 7월 하순, 2차 8월 중순 이렇게 돼 있는데 멜구가 이제 8월 달에 이럴 때 보면 한 마리, 이제 한 포기에 한 마리가 뭐 20주에 한 마리, 이제 15마리가 한 마리가 없어도 내 눈에 멜구가 보였다 하면 방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안심하고 추수까지 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밀도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멜구 방제의 효과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돼서 약을 쳐봐야 잘 안 죽습니다. 안 죽고. 그러기 때문에 밀도를 내 눈에 최소한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애밀구는 우리나라 이제 보리밭에 월동을 하고, 자, 그 다음 이제 홍맥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맥나방도 멜구하고 같은 시기에 날아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1학기, 2학기 이렇게 구분됐지만도 멜구, 이제 홍맥나방 요건 또 이제 오면은 이파리 쭉쭉 막이 되면 나방도 잘 안 죽고 애벌레도 잘 안 죽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문약재로서 이제 공동방에 쳐야 이제 잘 죽고 하는데 요 놈도 특히 이무닥지대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미끄럼을 주지 말고 재단 그 나라가 노릇 땅땅하게 키워주시면 홍맥나무 피해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하병충 요는 이제 밑에 토양 상태 저려지가 하기 때문에 크게 이제 피해는 안 오고, 그다음 이제 멜강나방 요도 이제 중국에서 같이 날아옵니다. 이제 우리가 홍맥나방 이렇게 날아올 때 요것도 뭐 이는 고구마밥, 무밥 뭐 아무 갈 데 없이 쭉 내렸다 보면 무조건 이빨에 왕장왕장 갈가 먹습니다. 요때 발생 이제 보면은 일반 살충제 치면은 잘 죽습니다. 여기서. 야, 먹노래 요원도 이제 산기슭에 풀에 많이 피해를 이제 주는데 요것이 이제 발생되고 나면은 이제 나락이 전체적으로 폭삭 내려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수확량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병충해 방제도 보면은 이제 첫째적으로 이제 뭐 심을 때 상자 처리제 이제 한번 방제를 하고, 그 다음 이제 기본 방제를 우리 합전에서도 3회 이제 공동 방제를 해준다 그랬는데 이삭돌병하고 입중 분야 요때 7월 하순에 한번 쳐주고 8월 중순에 이제 이삭 출수할 때 한번 쳐고 후반기에 또 약을 이제 긴급 방제할 때 한번 쳐주고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은 한 2~3번 정도 방제를 하면 되고, 특히 이제 병이 걸린 논에는 항공방제 이제 우리가 공동방제 한번 효과로서는 방제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방제를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 허용 기준 요는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농약 칠 때 꼭 제 작목에 맞는 농약을 쳐주시고 안전사용 기준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희석 이제 조개포 요거는 물 한 마리에 이제 농약 얼마 타자로 조개포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은 콩하고 팥하고 이제 그 보급종 종자 신청 시기니까 요건 참고를 해서 필요할 때 신청을 해주시고,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 이거 한 2시간 동안에 좀 빠르게 제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금년 농사는 어떻게 하랍니까? 일찍 심고
작년처럼 쭉쭉이 농사를 지으랍니까? 안 그러면 좀 천천히 심고 탱글탱글한 좋은 나라를 심으랍니까? 그래서 이양 시기는 언제부터 하랍니까? 6월 10일. 이제 해담배 그런 거는 좋고, 이제 영어 진미 같은 거는 6월 25일부터 6월, 안전적으로 5일, 10일까지 그렇게 좀 천천히 심어주시고, 그 다음 이제 비료는 그 사천 사람들이 보면 비료를 많이 그리 와이 줍니까? 넘어갈 때까지 주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 넘어갈 때까지. 그래서 비료는 아까 조겐포다를 좀 주시고, 거기 적은 양은 아닙니다. 아니니까 평소에 작년에 많이 줬던 분들은 그만큼 한 전을 주시고, 그러면 주고 하고, 특히 이제 해담쌀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마늘, 양파 싣고 나서 우작으로 주잖아. 미끄럼은 좀 상해 주시면은 나락이 그 등수기도 우방기 가서 홍명이라든 이런 피해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수하고 포기수는 이제 80주 심으랍니까? 예. 60주 심어 있어. 좀 담상하게. 그렇게 심고 나면 우리 머리가 편해요. 예. 그러니까 하고 본수도 이제 일찍 심는 거나 한 3, 4번 심고 좀 늦게 심는 것은 한 7, 8번 정도 그렇게 심어 주시고, 논물은 7월 달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바짝 마르고 8, 9월 달에는 논에 물을 걸러대주고 물 온도가 안 따시게끔 냉탕이 좋잖아요. 냉탕 여름에는 냉탕이 좋으니까 냉탕 등수기는 논이 안 마르게끔 물만 한 번씩 죽여주시고,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수락 나락하고 볏집하고 두 개 다 해야 되잖아. 볏집도 많아야 되고 서로 키우니까, 예? 나락도 많아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적당하게 맞춰 비율을 맞춰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이제 알겠지요? 예. 그 하고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 우리 집 사는 참 맛있다 크더라 그러는데 너무 크더라 해하고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남이 다른 사람이 너 집 사람 맛있더라 좀 더 주라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쌀을 생산해 놓고 나면은 수매는 싹 다 어디 갑니까? 농협을 다 가버리잖아요. 내 쌀이 좋든 안 좋든 내 쌀을 이미지는 하나도 없고 그러면 싹 그 앞에 쭉쭉이 가든 쌀알이 가든 농협에 싹 가면 농협의 금년에 싹 다 망했는데요. 쌀이 쌀이 안 나왔어. 그래고 햄이 도정률이 저거가 낮아가지고 쌀을 나라를 갖다 받아도 발을 찍어 놓으면 쌀이 안 오고 하니까 지금 죽었다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사를 잘 지어 주시면은 농협도 사고 여러분들이 돈도 많이 오시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쌀의 이미지를 갖고 그렇게 농사를 지어 주시기 부탁드리고, 혹시 질문 사항이 있습니까? 없지? 그래, 없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또 농사 짓다가 물어보아야 되는데 머리 건지지 말고 그 전화번호가 있을 겁니다. 요 합천에 누군데 검사에 전화 주시면은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조농사 멋지게 지시기를 바랍니다.